자,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두 강의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죠.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다. 설명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의 고유 정수적인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중개할 수 없다. 처음 나오는 지문인데 요거는 몇 가지 이 정형적인 옛날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은 중개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개를 가지고 업으로 하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다? 개공권, 개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자, 2번 지문.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5가지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다 건축물로 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세 번째.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은 사적 거래이면서 개공의 개입이 가능하다 해서 2번, 3번이 결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조건 3가지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개공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적 거래 대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토지 거래에 있어서 지표 부분과 지하 부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다섯 번째, 무허가 건물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1번에 5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이 무허가 건축물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 무허가 건축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옥탑방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답 1번에 1번이고요. 자, 2번 보죠. 개설 등록 기준인데 일단 2번에서 여러분 먼저 제목을 봐주시기 바래요. 등록 기준이라고 할 때 앞에 키워드가 중개법인입니다. 즉 등록 기준은 개설 등록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특수법인이 문제가 됩니다. 이 특수법인 중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이때 특수법인 중에 여러분이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흔히 말해요.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나요? 이 자산관리공사는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은 관계가 없어요. 정리 잘해야 돼요. 좀 적어드릴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등록은 해야 되지만 등록 기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특수법,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의 특수법입니다. 외의 특수법인의 경우는 모두가 이 등록과 등록 기준 모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건 중개법인입니다. 자, 설명 틀린 거 1번. 3법상 외서로 잡은 거 5천만 원 이상. 두 번째, 중개업과 겸업 6가지.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제외죠. 우리 시험에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정책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 제외입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요. 분사무소 할 때 주된사무소 제외. 거기도 제외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표자 제외 2만 4원 3분의 1 이상. 3분의 1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대표자는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5번 건축물 대장이 지정된 건물 최소한 사용권까지 있어야 되겠죠. 자, 3번이고 자, 3번 문제 봅시다. 옳은 거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 문제는 정형적인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여러분 판례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7가지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옳은 거 보도록 해요. 자, 1번 개공은 의뢰인의 승낙에 의하여 직접거래 쌈방대리 3년 2천이죠. 관직상투. 2번 개업공인중개사 A가 의뢰인 B와 C 간의 매매계약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의뢰인 C와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여기서 일방의 대리를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3번 개공은 직접 중개행위 하지 않고 다른 개공의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 매수한 후 또 다른 개공에 의뢰하여 부동산 매각했다. 즉, 나는 개공이지만 누군가의 의뢰를 통하여 매수를 하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해서 매도, 즉 중개는 거예요. 중개. 4번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4번 부동산 개공은 중개 의뢰인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의 일방을 대리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직접 거래를 하면 3년 2천 처벌은 받아요. 하지만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개공은 중개의뢰인 순가중개계약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차익이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그 초과수익이 이 돈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금지입니다. 3번에서 우리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직접 거래에서 기억할 것은요. 제3자를 중개하는 건 관계가 없다 하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이 쌈방 대리에서 기억할 것은 일방 대리를 하는 건 허용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관련 정서에 들어가지 않는 것 꼭 기억해 줘야 된다. 이 3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하나 더 보충하자면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인데
넘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6가지 겸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증이 인거와 아닌 것의 구별 실익을 잘 따져 주셔야 되고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계공의 교육이다. 설명 틀린 거 1번.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맞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등록관청 맞습니다. 2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필수적 교육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관계성을 잘 기억해야겠죠. 먼저 기억할 것은 실무교육은 사전적으로 듣는 교육입니다. 듣고 2년에 한 번씩 실무교육을 들은 계공과 소속공인중개사 듣는 게 연수교육이죠.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듣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직무에 관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실무교육 대상자는 계공 등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기는 4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임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4개 있고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계공, 실무교육을 이수한 소공 2가지밖에 없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 이렇게 됩니다. 4, 5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중개보조원 관련 설명이다. 타당한 것. 1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감독 대상자 아니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일단 바른 게 없이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처분은 정지와 취소가 오는 건 다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처분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질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 바른 게 없어서 안 돼요. 하되 이건 되죠. 모든 주체를 대상하는 행정형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에 2천, 1년에 1천 대상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 또는 무등록 계공 똑같습니다. 2가지는 안 되지만 얘는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2번 질문 볼까요? 중개보조원의 이중소송은 금하고 있으나 인장 등록 의무 있다. 아니죠. 인장 등록 의무는 계공과 소공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그를 고용한 계공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공인중개사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개설 등록 및 자격 취소 사유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먼저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격 취소 사유를 보면 양, 대, 부, 진, 정이죠. 자격증에 양도, 대여, 부정한 방법의 자격을 취득, 이 법에 의한 징역, 그리고 자격증제 기간 중에 1. 어디를 봐도 사용이 때문에 자격증이 취소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4번. 중개보조원의 품위 유지 의무. 이 품위 유지는요. 우리 현행 법상 계공과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기억할 것은 계공과 이 소공 부분인데요. 이 계공, 소공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3군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연수교육, 기본윤리, 그리고 인장등록. 이 3군데는 중개보조원은 올 수가 없어요. 자, 5번째. 중개보조원이 계공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찍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5번은 올바른 지문이고요. 자, 6번째 명의신탁 문제인데 틀린 것이죠. 명의신탁 문제는 제 과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개사 시험이 18회 공인중개사에 기점을 해서 문제가 타 과목에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추세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러한 모의고사에 있다 하여 중요성은 조금 떨어진다. 꼭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보시면 명의신탁자 수탁자는 절대적 무효죠. 내부자 거래니까. 2번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 명의로 행해진 등기 무효이다. 3번, 배우자 명의,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종중 소유 부동산 대표자 등의 명의로 했을 때 이것이 탈세, 탈법 이런 행위와 관계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합법이에요. 따라서 위법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특례상 인정한다. 해서 명의신탁의 특례는 배우자와 종중이지만 제외를 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양도담보 그런 것들이죠. 자, 4번째, 제3자가 선의의 경우 하나여 명의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 계약을 유효하며 제3자는 정당의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명의신탁에서 여러분 기억할 건 2가지죠. 거래의 상대방과 제3자는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일 때만 유효합니다. 나 그런 사실을 몰랐어. 하지만 제3자, 어차피 명의신탁은 내부적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넘어갈 땐
선악 불문하고 유효해요. 하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이것이죠. 이때 이 선악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제3자가 적극적 가담을 유도했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요 관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 4번이고요. 그리고 5번에서 명의 수탁자가 수탁해서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신탁자가 되고 제가 수탁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주고 대신 사달라, 즉 계약 위임형이 되면 이 횡령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답 4번요. 자, 7번 문제 틀린 것인데 1번 보세요. 수사기관은 이 법상 신고 고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상금 관련 문제는 매회 나오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 뭐 나머지 그 지문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일단 지급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이 지급 사유는 우리가 4가지다. 다들 외우고 있습니다. 앞에 모의고사도 했으니까 허무양대죠. 이런 것을 타인이 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디입니까? 등록관청과 이제 수사기관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등록관청으로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한테 넘긴다 했죠. 자, 그럼 검사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수사 시작할 때 2가지로 간다 했죠.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없더라. 이렇게 혐의가 없다 하면 이것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혐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재판장에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 재판장이 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즉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되면 이때 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이건 관계가 없어요. 무죄든 유죄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혐의가 존재하여 공소제기든 기소유예 확정이 되면 이제 이 날로부터 1월 이내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 돈을 누가 지급을 합니까? 이 등록관청이 지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지급을 하되 건당 얼마? 한 건에 5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이 부족할 걸 대비하여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다 보면 재정상 문제 발생하겠죠. 국가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사건이 있다면 선착순, 최초자에게 돈 주죠. 그리고 공동이라면 균등 배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자, 8번 문제인가요? 주택이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좀 질문 많네요. 1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 우선의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건물 면도의 의무를 먼저 이행한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선이행 의무 부정,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동시이행의 관계죠. 동시이행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8번에서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 공동 키워드가 있죠. 어떤 겁니까? 우선 변제 이 2글자가 아니고 이 바로 뒤에입니다. 이 변제의 방법이 대상물을 처분하여 받는 방식으로 경매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경우는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경매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소액을 받다 보니 전체 중에 자기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우선 변제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내 뒤에 사람에게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주는 만큼 나는 이 집을 떠나야 되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나머지 지문은 특별한 거 없어요. 2번 볼까요?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일자 맞죠?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기능도 띠고 있습니다. 3번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금에 대해 A의 저당과 설정 이후 정행하였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상의 순서 때문에 그래요. 즉 임대차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당고 설정되고 다시 정액된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 계약이 연속성 있게 인정을 하면 관계없지만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A의 주택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한 B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A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 경우 A는 주택 임대차 종속기간 2년 보장된다는 주임법상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임차인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불가능입니다. 자, 5번은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대항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에게 발급한 시도
시도지사 오타잖아요.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올바른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된 조문입니다. 2번. 개공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할 때 업무 개시 1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가 10일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해야겠죠. 우리 3번에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요. 이 실무교육은 다 사전적으로 받습니다. 사전적으로 받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즉,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소고. 이 두 주체는요. 업무 개시 전 1년, 업무 개시 전 1년, 효력도 폐업 또는 폐업이겠죠. 또는 퇴사 1년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원 임원, 이 사원 임원하고 그리고 분사무소의 대표자, 책임자죠 참, 분사무소 책임자. 이 두 캐릭터의 경우는 그냥 일을 하기 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4번 지문인가요? 중개보전 업무사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를 추정이 아니고 간주합니다.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중개보전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지고 보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금전과 관련해서 민사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인, 고용인 같은 명칭이에요. 이 고용인은 항상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고용주의 책임, 즉 개공은 고용주의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이들의 책임은 고의과실 구별해야겠죠. 자, 답 1번이고, 자, 10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반 시 부과받을 수 있는 제재다. 다음이 열거되어 대상자 바르게 기수된 것, 즉 연결고리 문제네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행정처분, 행정지서벌 대상은 되나 행정처분은 지정취소고요. 행정지서벌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요. 행정형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엉터리 정보하게 되면 1년에 1천 대상이 돼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진 자죠. 따라서 행정처분, 즉 자격 취소가 있을 수 있고요. 행정형벌 1년에 1천, 3년에 2천. 세 번째, 지서벌 대상 역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겠죠. 자, 3번. 소공 행정형벌 행정지서벌 대상은 되나 행정처분 아니다 해서 뒤에가 틀렸고. 4번. 중개보조는 행정형벌 대상은 되나 나머지는 안 되죠. 얘가 답이고요. 5번. 개공은 행정처분 행정형벌 대상은 되나 행정지서벌 아니다 해야 틀렸죠. 여러분이 이 10번에서 기억할 것은요. 그 대상자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는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이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누가 있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와 달리 좀 크기를 뒤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이 행정질서벌의 경우는 우리가 협회가 주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도 일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행정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런 관계성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뭐 해설코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외 대상이다. 모두 몇 개인가? 자, 11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을 기억하면 되겠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매매,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매매,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을 매매,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해봐요. 자, 기억.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자,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동일 성격입니다. 제가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한 거래당 하나의 양식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2번. 거래 유형이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의 경우 아닙니다. 우리 매매만 들어가죠. 세 번째, 국회법상 토지거래 허가 시에도 계약 유형 매매.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외 토지 더하기 매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요. 자, 3번은 해당하고요. 네 번째,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 그러면 토지 더하기 매매니까 해줘야 되고요. 그 대신 외국인 토지법의 신고가 생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한 주택의 입주자, 입주되고요. 마지막 B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 승진 지위. 차이점은 B업의 경우는 우리 이것을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이라고 하고 미업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동호수가 명확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분양권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답 1번이고. 자, 12번 문제 볼까요? 외국인 토지법이다. 설명 틀린 거. 이 외국인 토지법은 항상 기억할 것이 이 신고와 허가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전 허가죠. 사전 허가. 정확하게 적자면. 그리고 사후 신고죠. 이 허가의 대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전 허가. 군사, 문화, 생태, 야생 해서 군문생이라고 기억을 먼저 해주기 바랍니다. 15일도 자주 나오지만. 그리고 사후 신고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계약에 의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외가 있고 계속 보유가 있죠. 이 계약 이후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 외와 계속 보유는 취득일로부터 6월, 보유 변경일로부터 6월. 이렇게 60일, 6월, 얘는 15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잘못된 거 1번. 외국인이 토지를 이전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황 보는 것이 뭡니까? 외국인은 시민권자가 50% 이상을 얘기하죠. 국내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는 법이다라고 앞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취득은 생략해서 읽으시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국한하고 매수에 국한하고 있다. 2번,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취득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이 과태료 부분과 벌금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군문생은 15일은 허가받지 않고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2년에 2천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 사후 신고는 하고 나서 신고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계약 효력은 있다. 다 세 개 다 유효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있죠. 그 부분에서는 과태료 내라고 합니다. 계약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 외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계속 보유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3번도 4번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5번. 외국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계약 무효죠, 무효. 유효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다음은 거래 계약 후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다. 설명 틀린 것은 1번.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보다 양도 차익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보시면요, 예상 금액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실제 금액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아직 확정적 금액이죠. 이게 거래 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중개 의뢰 받았을 때 하는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진행할 때 하는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이렇게 전부 다 예전 금액이에요. 하지만 실제 금액은 거래 계약서 이후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금액 즉지 이러한 오늘까지 와서 얼마 할까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하죠. 실제 금액을 거래 계약서에 적고 이것을 세금을 내기 위한 용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든요. 그 금액 그대로 노출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2번 지문인가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 제출, 중개, 거래의 경우 개공 신고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3번에 2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신고와 접수를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일단 신고는 당사자 공동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하게 공동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 개공이 작성을 하는데, 이 일문 일건주의 때문에 하나 거래 하나 신고밖에 안 들어가요. 즉 예감이 얘가 할 수 없고 예감이 얘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선별권적으로 좀 따져주셔야 되고요. 이때 공동신고를 할 때 어떻게 접수를 할 것이냐, 개공이 할 때는 어떻게 접수를 할 것이냐. 일종의 공동신고와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어떤 원칙권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라서 공동신고에 의해서 원칙은요,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가면 됩니다. 왜? 어차피 가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양식 기록하지만 이것이 취득세의 납부 대상서로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방이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외로 누가 한다? 대행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개공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개공이지만 예외로 소공이 됩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펜을 좀 쓸게요. 중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원칙 개공과 일반 이 두 개체는 전자문서를 비롯하여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도 되고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대행인과 소공의 경우는 이들은 직접만 가능하지 이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하자면
이건 당사자 공동신고라고 하지만 어느 일방이 서류를 작성 요청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매수인은 진정한 권리자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공동신고에 있어서 예외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예외. 단독신고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신고할 때도 어떻게? 전자문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방문만 인정돼요. 자, 다 있나요? 자, 이제 네 번째인가요? 종전 토지란에는 입주권 매매 경우만 종전 토지 대에 작성하고 물건 거래 금액은 입주권 실제 거래 가격 부담금 제외한 금액.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5번 볼까요? 물건 거래 금액이 2개 이상 부동산 함께 거래할 경우 합산 금액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자, 14번 문제인가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입니다. 틀린 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 체크하시고요. 14일 맞습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위임 계약 체결할 경우 확인 설명서와 서면 작성, 서면 및 날인, 위임인에게 거부, 그 사건을 사건까지 처리해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이 14번에서 기억할 것은요. 매수 신청 대리는 영수증을 제외가 다 5년입니다. 15번, 협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2번은 협회 설립이다. 인가주의 맞죠? 정관 작성, 창립총회, 국장의 인가, 그리고 설립 등기니까. 2번,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돼요. 정관 작성. 그래서 이 300인에게 여러분 등록증 4번 달라고 하죠. 3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발견인 작성, 서면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가반수 동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300명의 정관 작성, 600명의 창립총회, 그리고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각각 20명. 이렇게 집합을 합니다. 그 중에 과반수 주는 것이죠. 과반수의 어떤 의결에 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협회가 공제사업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 제정, 국장 승인. 무조건 여러분이 공제, 과거 답인데요. 요즘에 나오긴 나옵니다. 이 공제 사업에서 여러분 공통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죠.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 했습니까? 방금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거는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적인데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고 미리. 자, 이제 14번 문제 하다 그랬죠. 예. 15번이죠. 참 15번. 네. 이렇게 되고, 자, 3번 했고 4번 했고요. 자, 5번.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장이 신고 아니죠. 지부지회는 사후적으로 설치한이 맞지만 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 감독에 있어서 주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요. 자,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다. 옳은 것.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농지를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수 등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이 정도에서 제가 적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캡콤의 경우는 등록을 하지만 등록 기준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등록 기준, 등록 요건 다 필요 없다라고 했죠. 지금 중개사무소 개수 등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일종의 등록을 강요하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계공은 다른 계공의 법인의 사원 임원 될 수 없습니다. 이중계약 때문에, 이중소속 때문에.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한 경우 다른 시도에게 통지해야 할 규정은 없다. 뭐 이건 맞습니다. 임의적이에요. 4번.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계공의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하다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5번.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이라 했죠. 자, 여기서 조금 이야기할까요? 16번인가요? 여기서 이 업무 정지 기준 별표로 됐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로 됐습니까? 국장이죠. 이 국장을 지우시고요. 국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국장이 답이죠, 참. 네. 시행령이 아니란 걸 잘못 표현했습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은 국토교통부령.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 지방자치단체. 말 그대로 국장.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 주무장관이죠. 주무장관. 시행규칙. 예.
요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과태료가 대통령령이죠. 과태료가. 여기 이상하게 가끔씩 내요. 이제 이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이 업무정지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하나 하고요.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실제 3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왜 문제 이런 게 내는지 모르지만 실제 나와요. 17번 문제 볼까요? 상가건물 임차인 갑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에 의하여 을소유 상가건물 보증금 1천에 월차임 100. 월차임 100이면 1,000만 원인가요? 1억입니다. 1억. 곱하기 100을 하니까. 1억 1천 되니까 벌써 환산했을 때 5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1억 1천이 되겠네, 벌써. 자, 2년간 임차. 2년은 의미가 없어요. 계약금 100만 원 지불했다. 계약금도 의미가 없는데 이게 또 함정이 걸리면 안 돼요. 개공의 임차인 갑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일방에게 합니다. 그럼 결과치 곱하기 2하면 안 돼요. 자, 요일이 어떻게 되는가? 상가 건물 경우 거래금이 0.9죠. 그럼 0.9를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큰링 좀 할까요? 99랍니다. 99. 예. 자, 1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자, 볼까요? 경매 신청에 취하려면 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자체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제한을 억제시키고, 즉 처분을 거래 못하고 이걸 처분하여 환가하여 받는 것이죠. 2번.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 3번.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전 보증금은 최저 매각 금액 또는 최저 매각이 10분의 1이고요. 4번을 항고라고 나오죠. 항고는 매각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입찰하러 갔을 때 최저 매각, 그리고 이 항고할 땐 매각 금액 구별하시고요. 자, 5번 그대로 보고 19번. 중개계약 체결 시 일반 중개와 정속이다. 설명 타당한 것. 1번. 양자 모두 법정 서식이 있다. 자, 1번은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 정속은 법적 서식이면서 의무, 확인 설명서는 법적이면서 의무, 거래계약서는 권장이다. 구별해 줘야 되고요. 자, 2번. 일반 중개계약서 계약 당사자는 개공과 의뢰인이지만 정속 중개도 역시 의뢰인과 일방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일방과 정속은 의뢰인과 개공이고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의뢰인과 의뢰인, 당사자와 개공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 3번. 등록관청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의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모든 서식은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정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은 정속중개계약서 임의적 작성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속중개계약서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다섯 번째. 일반과 정속 둘 다 3년 보관 아닙니다. 정속과 확인설명서가 3년이고요. 일반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5년이죠. 자, 20번 요거 하고 쉬도록 합시다. 매수신청 대리행위 방식이다.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일무일건 때문에 하나 문서 제출하고요. 2번.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이 같은 맥락이죠. 3번. 중개법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할 문서 이외 대표자 자격 증명하는 문서 제출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매 사건만 제출해 줘야 되고요. 네 번째.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의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와야 돼요. 20번에서 기억할 건 결국 이거네요. 본인이 직접 와야 되지 다른 사람 대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 질문도 특별한 거 없죠?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체 모의고사 앞부분입니다. 잠시 쉬고 2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